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18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9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바이에른 뮌헨이 7천만 파운드로 이자네를 영입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독일 언론 소스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은 7천만 파운드 1,070억의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지난 여름 맨시티가 원했던 금액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네가 장기 부상으로 쓰러졌고 내년이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뮌헨은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영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계하는 걸 몇 번 들어보셨다면 제가 이제 르로이 사네를 좋아하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윙어예요. 네. 이런 스타일, 이런 직선적인 스타일. 하지만 또 라인 컨트롤을 또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게다가 자네가 이제 옛날과 달리 장착된 게 있죠. 슈팅, 킥력이 장착이 되었죠. 요즘에는 프리킥도 곧잘 차고 중거리 슛도 좋습니다. 다만 많은 게 장착이 되었지만 절대 장착이 되지는 말았어야 할 유리몸도 같이 장착이 되고 있다. 네. 약간 뭐랄까 꼬망의 향기가 난다. 나오면 잘하지만 언제 어느 순간 다칠지 모르는 왠지 모를 약간 시한폭탄을 팀에 데리고 있는 듯한, 그리고 멘탈이 자네가 조금 뭐 시간이 지나서 뭐 나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까지도 그렇게 멘탈이 좋지는 않았죠. 장단점이 좀 확실한 선수인데 장점이 너무 화려해. 그리고 이 측면 플레이를 좋아하는 감독이라면 이 자네를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네, 진짜 100% 장담하는데 뮌헨 팬이 FM을 한다. 진짜 몇 천억을 줘서라도 자네를 항상 데려올 겁니다. 진짜 장담합니다. 걔네도 이제 뭐 같은 나라 선수 좋아할 거 아니에요. 100%입니다. 무조건 데려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분 안녕하세요 하고 나간 거야? 왜 유튜브에 사람이 없어? 너무 외롭다. 유튜브하고 트위치. 아무튼 이 1,070억 정도 금액의 사느를 영입하려고 하는 바이에른 뮌헨에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캉테는 바르셀로나와 레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첼시에 남는다고 합니다. 스페인 언론들은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캉테는 첼시에 남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며 지단은 카세미로의 다음 세대 선수를 원하고 있고 캉테의 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캉테뿐만 아니라 카마빙가와 수마레 모두 주시 중에 있는 상황인데 첼시 최고 주급자인 캉테가 카세미로의 백업로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첼시가 여름이 오기 전 캉테 매각을 진행할 시에만 관심을 보일 것이며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이 캉테를 데려오는 딜에 바르셀로나는 쿠티뉴를 끼워 팔고 싶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캉테는 런던에 정착했으며 계약도 3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현지에서는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첼시를 바라보면서 첼시가 리빌딩을 해야 되지. 어차피 아자르도 나갔고 윌리안이나 페드로도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좌우 누구 데려와야 될까 했을 때 제가 매번 첼시가 진짜 이 또다시 이 뭐랄까 우승을 노리는 클럽이 되려면 왼쪽에 쿠티뉴, 오른쪽에 스털링 노려야 된다 라고 했었죠. 이게 뭐 전문가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난 그리고 오른쪽에 특히 이 스털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스털링은 계속 좀 돈만 좀 어떻게 맞춰주면 될 것 같던데 콕이 안 돼. 너무 비싸. 스털링 비싸긴 하지. 근데 자국 이제 인수저기도 하고 쿠티뉴도 갈 데 없으면은 뭐 첼시면 훌륭하지.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돈이 엄청 많이 들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리고 돈을 쓸 마음이 로만이 있다면 왼쪽에 쿠티뉴,
오른쪽에 스털링. 중앙은 캉테 진짜 미친 듯이 좋은 선수죠. 정말 미쳐. 난 캉테 진짜 내가 직접 말했지만 저는 제가 이제 TV로 뛰는 선수로 보면서 캉테만큼 저렇게 볼을 예술적으로 따내는 선수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태클이 좋아서 볼을 따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수비를 잘해서 볼을 따내는 것도 있지만 그냥 볼을 따내는 거, 반칙 없이 볼을 따내서 바로 역습으로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드는 역할만큼은 나는 캉테보다 더 좋은 선수를 못 본 것 같아요. 솔직히 전성기에 뭐 언급이 많이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뭐 마켈레도 있고 막 이런데 저는 뭐 마켈레 뛰는 것도 보긴 했지만 뭔가 좀 내가 더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좀 영상을 또 많이 접하는 게 마켈레보다는 캉테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캉테가 진짜 완전 쩌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쿠티뉴를 데려올 수 있는 딜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거기서 돈까지 받아낼 수 있다면 뭐 나름 뭐 첼시가 아쉬울까? 물론 캉테라는 정말 좋은 선수를 내보내지는 않으려 하겠지만 첼시에 이제 좋은 선수 많으니까 미드필더에도 괜찮아, 그죠? 아무튼 캉테기가 잠깐 나왔고요. 쟤는 뭐야? 조던님 오늘 FM 수원 삼성 하나요? 모르겠어요. 하려고 마음은 먹었었는데 좀 배고프네. 나 밥도 안 먹어가지고. 그리고 요즘 수원 나 분명히 아까 운동 갈 때는 이따가 FM 해야지? 너무 FM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갔다 오니까 너무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너무 그냥 수원만 생각하면 짜증나 씨. 마음에 안 들어. 고배한테 털렸던 것도 짜증나고 아무튼 막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다 안 한다 말을 못하겠네. 진짜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다음 소식은 리버풀 재단은 아이들을 위한 가상 스포츠의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리버풀 재단인 LFC 파운데이션은 이달 중 자신의 집 환경에서 안전하게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가상 스포츠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빅 레드 스쿨 스포츠 데이는 4살부터 프리미어 리그의 초등스타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이용한 다양한 인터랙티브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있으며 프리미어 리그와 리버풀 풋볼 클럽의 매력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배우게 하고 같이 활동하며 중요한 기술도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이 되며 4월 24일 LFC 재단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도 막 라이브 방송할 수 있어요? 신기한데. SNS를 안 해가지고. 4월 24일 날 라이브 방송 한다고 하니까 혹시 리버풀 팬분들은 뭐 그런 거 궁금하시면은 여기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열이님이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조던 좋아. 근데 이거 읽어줄 텐데 왜 안 읽어주지? 잠깐만요, 재열이님. 조던 좋아 감사합니다. 내가 안 눌렀나? 재열이님 후원 5,000원 해주네. 조던. 조던 좋아. 이게 좀 느리네요, 유튜브가. 하지만 마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재열 좋아 감사합니다. 개새끼한데 미안해요. 몸이 좀 지쳐가지고 요즘에 너무 미친 듯이 뛰나봐 내가 밖에서. 나 진짜 오늘 진짜 밖에서 나를 만약에 누가 봤다면 되게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막 비도 오고 해가지고 난 되게 시원할 줄 알았는데 햇빛이 너무 쨍쨍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막 바람도 안 불어가지고 뛰는데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완전히 정말 하기 싫은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매일같이 하니까 그냥 해야 된다 생각하고 뛰는데 속으로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 가지고 뛰면은 오히려 병 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늘 싫었거든요, 뛰기가.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앉아서,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냥 앉아 있었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요즘 운동 왜 하는 거냐고? 너무 집에 있으면 약간 약간 뭐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코에 바람 좀 넣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되게 슬픈 날이었는데 집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번화가는 아니고 우리 집 근처에 이제 좀 이제 식당 같은 게 있어요. 조금 나가면 그쪽으로 돌아서 오는데 오늘따라 유독 그 고깃집도 그렇고 횟집도 그렇고 사람들이 엄청 바글바글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오늘 비 오다가 그쳤는데 햇빛이 내리쬐면서 너무 사람들이 나오고 싶었는데 보니까 그 불금이었다고. 내가 휴대폰을 쓱 봤는데 오늘 금요일인 거를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 물론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드시기도 하고 다 좀 조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엄청 왁자지껄 하는 걸 오랜만에 봐서인지 그냥 그랬어. 아무튼 좀 외로움이 좀 몰려왔지. 부모님 보고 싶더라 오랜만에. 엄마 아빠 보고 싶더라. 그래서 집에 가면 엄마가 맨날 물어보는데 뭐 먹고 싶어 이렇게. 그 말 듣는 게 너무 잘해라 이씨.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전화 왔는데 막 왜? 막 이러지 말고 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은 바로 그냥 가가지고 회축으로 그냥 뒷덜미를 그냥 후두부를.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요새 FM 방송 유튜브로 즐겨. 그래요? 그거 FM 좀 해야겠네. 또 폰도 받아. FM 좀 해야겠어. 기다리십시오. 오늘 뭐 뉴스가 많이 없습니다. 그치? 끊어 그런 거. 그럼 하지 마요. 나중에 후회. 나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군대 가서 달랐어. 군대 가서 이 선임 제가 해병대 나왔잖아요. 제가 백령도에서 군 생활했는데 뭐 나 때는 그건 아니고 그냥 백령도 가서 보일러실 한번 갔다 오니까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일러실에 한 두세 번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 제 아버지랑 진짜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서먹한 사이 있잖아요. 말을 잘 안 하는 사이.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도 이제 나도 뭐 물어볼 게 있으면 엄마한테 아빠 요즘 뭐 일 괜찮대? 이게 물어보고 아빠도 엄마한테 뭐 쟤는 뭐 요즘에 학교 잘 다니는데 이렇게 아까 엄마가 이제 교두보였는데 군대 가서 우리 아빠도 이런 걸 했을 테고 되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처음으로 이병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휴게 시간에 집에 전화하라고 선임이 전화카드를 줬어요. 저 때는 전화카드였거든요. 또 집에 전화해. 약간 시킨 거야. 보니까 중대장이 맡아가지고 쟤네들 막 삐뚤어져가지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전화도 많이 시켜주고 막 그러라 한 거야. 내가 이제 딱 전화하는데 선임이 쓱쓱 피해주더라고요. 처음 전화했을 때인데 아빠 핸드폰을 했어요. 아빠 했는데 잘 갔어? 뭐 거기 괜찮아? 막 하면서 막 뭐 힘들지 않은데 진짜 그 처음으로 내가 아빠 사랑한다고 그때. 근데 아빠도 약간 나랑 마음이 비슷했는지 아빠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막 나는데 선임들이 뒤에서 탁구 치고 있잖아. 막 그런데 막 저 새끼 왜 저래? 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뭐 나 못 살겠어. 뭐 이런 말 했을까봐 야 씨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나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냥 아빠 사랑한다고 아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나 여기서 너무 잘해줘서 좋다고 이런 말 하고 있었는데 야 저 새끼 무슨 말 하는 거야? 가봐 해가지고 다시 내 근처에 내 맞선님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입모양으로 말하지 않고 입모양으로 너 뭐라는 거야? 너 이 새끼야 죽여봐라 이사마하지 마 이런 말 썼죠. 뭐 아빠 사랑한다. 그래서 아빠 잘 챙겨 드시라.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일병 될 때까지는 전화 안 하겠다. 네가 전화할 수 있으면 하고 편지 쓸 수 있으면 해라. 응? 아빠가 전화해서 괜히 너 눈치 보이면 좀 마음이 쓰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알았어 아빠 하고서 그냥 끊고 이제 많이 울었죠 그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좀 잘할 걸 했죠. 선임들이 그 전화 끊자마자 또 보일러실 들어가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조용히 그런 거 알죠? 따라가는데 앞에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앞에 내 뒤에 있는데 입으로 되게 작게 조용히 지나가라 씨발 새끼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조용히 따라갔죠. 다시 가서 무슨 말 했냐? 네가 했던 말 처음부터 다시 해봐라.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다시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만 했냐? 이상한 얘기 안 했냐? 그래가지고 그때가 한창 구타미 가혹행위 근절 하겠다라고 해병대 그거 하겠다 해가지고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만 얘기했다고 했죠. 그게 아직도 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뭐 군대 얘기 한번 할 수 있는 날 한번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나는 약간 쫄보였어요. 나는 되게 약간 선임들 눈치도 많이 보고 하는데 내 동기는 나랑 정반대 스타일이야. 정반대. 그러니까 나는 막 눈치 보고 좀 그러면 내 동기는 야, 뭘 눈치 봐. 씨, 뭐 안 되면 맞지 뭐. 막 이러는 거예요. 걔는 그래서 보일러실에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야, 이병대인데 라면 먹자. 왜 그래? 내가 정말 타일렀죠. 너 왜 그래? 네 걸리면 뒤진다. 그러니까 야, 그럼 씨 먹고 맞으면 되지. 괜찮아. 먹자 해가지고 그 친구랑 육개장 먹기도 했었죠. 걔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걔 성격을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아, 되게 좀 대단한 애구나. 눈치를 안 봐, 걔는. 되게 신기했어. 걔는 멋있었어요, 진짜. 내가 봐도 선임들이 걔를 좋아했어. 당연히 나보다는 걔를 더 좋아했지. 그랬었지. 그래서 지금도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내 걱정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이제 방송하는 줄 모르고 유튜브나 이런 거 하는 거 모르고 걔는 이제 나라의 녹을 먹는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그냥 부모님의 등골을 빼고 있죠. 아무튼 그 친구 재밌는 얘기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군대 얘기할 날 있으면 그때 한번 날짜가 한번 하죠. 잠깐 이빨 좀 깎고. 왜냐면 오늘 뉴스가 별로 없어요. 중간중간에 잠깐 넣어봤습니다. TMI. 미안합니다. 무리뉴는 은돔벨레를 떠나보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은돔벨레의 은돔벨레는 이제 토트넘에서 바르셀로나로의 이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관심은 처음에 카탈루냐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고 이후 프랑스 언론에서 추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스포르트는 지난 몇 년 동안 은돔벨레가 바르셀로나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지만 올해 은돔벨레를 데려오는 것은 시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은돔벨레가 토트넘에서 첫 시즌부터 출발이 너무나 좋지 않기에 바르셀로나가 은돔벨레 측근에 접근해서 혹시 우리가 은돔벨레를 영입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을 것 같냐라고 한번 알아만 본 거래요. 알아만. 그리고 좀 900억에 이적을 한 선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은돔벨레를 영입할 수 있냐라고 또 물어봤나 봐요. 무리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은돔벨레가 떠나는 모습을 볼 계획은 없으며 다음 시즌 은돔벨레가 팀에 잘 적응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증명할 수 있다고 느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은돔벨레의 바르셀로나 이적 관련돼서 물론 과거 리옹 시절 바르셀로나가 은돔벨레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있었을 수는.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지금 토트넘에서 하고 있는 은돔벨레를 보고도 영입을 하려는 생각이 있다? 그거는 분명히 바르셀로나에 딱 한 명 있을 거예요. 미친놈이. 그 미친놈이 쿠티뉴를 이니에스타 대안으로 데려오겠다 라고 말한 미친놈일 테고 그 미친놈이 우리는 첼시의 윌리안을 데리고 싶다 라고 말한 미친놈일 테고 그 미친놈이 은돔벨레 쌍 영입할 수 있냐 라고 말한 미친놈일 겁니다. 딱 한 명일 겁니다. 정말 눈이 있다면 바르셀로나 중원은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게 활동량이고 운동량인데 얘는 그게 없는 애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후반에 나와서 태클 한번 하지 않고 스프린트 한번 하지 않은 애를 바르셀로나가 머리에 총 맞다 데려갑니까? 그런 말을 하는 놈이 있다면 그 미친놈이에요. 그 스카우트 미친놈. 걔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바르셀로나 밤톨이랑 무슨 뭐 매형이나 그럴 거야. 그 정도의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바르셀로나의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정신 나간 애가 있을 수가 있지? 얘를 왜 데려가, 바르셀로나가? 뭔 생각으로? 뭐 FM으로 데려가면 모를까? FM에는 은돔벨레 좋나 봐요. 네. 쓰레기인데, 진짜. 모르지. 근데 제가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프레드도 맨유 가서 몇 년 못했다. 쌉소리 마세요. 프레드는 축구 선수로서 기본적으로 미드필더가 장착해야 될 활동량은 있던 애예요. 나머지가 쓰레기였지. 왜냐면 지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을 짧게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자꾸 공을 잡고 생각하니까 걔는 못했던 거지. 그게 조금 보완이 되면서 지금 프레드는 1인분은 하는 애예요. 1인분은. 뭐라 해야 되냐. 그냥 지 밥값까지는 아니고 그 이제까지 받았던 금액 중에 많은 부분을 회수하고 있어요. 맨유가. 그래도. 브루노 페란데스가 조금 지 꼴린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프레드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걔는
그런 거라도 있는 애고 얘는 그런 기본도 없는 기본이 안 되는 애라니까. 옛날 어른들 말로 하면 얘는 싹수가 노래 싹수가 노라네요 얘는. 걔 프레드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거는 진짜 약간 뭐랄까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얘는 몰라 얘는 어리 빠진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애가 이상해요. 얘 진짜 축구 선수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안 뛰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니까. 뭐 아무튼 뭐 그래도 뭐 근데 축구에서 진짜로 내가 많은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좀 뭐랄까 스타일이 바뀌거나 뭐 이러면 자기가 앞에서 만나는 선수가 달라지거나 이러면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지. 영혼의 파트너가 있겠지. 개뿔 그런 거 없습니다. 잘하는 애들은 영혼의 파트너 없어 잘하고 꼭 어떤 자기 스타일대로 팀에 뭐랄까 전술을 짜주고 그 다음에 맞춰주고 대우해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거는 좋은 선수가 아니죠. 좋은 선수가. 그냥 이전 팀에서 좋았던 선수였던 거지. 좋은 선수라고 볼 수가 없죠. 나는 은돈벨레가 처음에 와서 골 넣었을 때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은돈벨레가 데뷔 경기인가 그 다음 경기인가 아마 바로 골 넣었는데 그게 또 결승골이었을 거예요. 근데도 나는 뛰는 거 보고 뭔가 되게 답답한데. 골은 넣은 거는 칭찬해 줄 만한. 내가 그때 이제 은돈벨레를 약간 비판적으로 말하니까 뭐 골 넣는데도 뭐라 하냐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아니고 좀 약간 애가 어버버버 하는 게 느껴지니까. 은돈벨레는 왜 이렇게 어버버하지? 이 정도 클래스 선수가 왜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물론 적응도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은돈벨레는 가격 자체가 말해주는 게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였습니다. 이 뭐랄까 미드필드에서 단단한 역할을 해주기에는 정말 이 피지컬은 참 기가 막힌데. 봐봐요 지금 몸이 땅땅하니 그냥 저래 하나 있으면 야야투 같은 느낌도 나고 옛날 뭐 시소코 느낌도 나고. 좋은 미드필더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옛날보다 미드필더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다양해졌죠. 지금 다 똑 비슷해요.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게 다 다양해졌죠. 윙어에게 와일드 미드필더의 역할을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풀백에게 윙백의 역할을 바라는 것처럼 때로는 풀백에게 막 윙어 역할도 세세뇽 그렇게 다양하게 뛸 수 있는 애들한테는 막 이것저것 다 시키는 시대가 왔으니까 지금은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축구는 자기만의 롤이 있고 자기만의 섹터가 있고 그 안에서 잘하면 그리고 감독이 그것만 잘 융화를 시키면 지금처럼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아니더라도 좀 충분히 좋은 축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얘는 쓰레기다. 네. 라고 말하는 거고요. 무리니도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 공원에 데려가서 그 꼬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영국이 난리인데 데려가가지고 그 공원에서 가르치려고 했겠어요. 무리니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무리니가 뭐 캐리케인 가르쳐? 손흥민 가르쳐? 무리니도 얼마나 무리니도 눈만 감으면 저 새끼 그때 왜 그렇게 했지? 그때 그렇게 패스했으면 안 됐는데 해가지고 눈만 감으면 생각나니까 눈 뜨자마자 불러낸 거예요. 공원에 나와봐 너.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됐지 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친 거지. 900억짜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도 웃겨. 생각해보면. 척하면 척! 착하면 착! 됐어야지. 아무튼. 파리 생제르맹은 25,000끼의 식사를 파리 병원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파르크 대 프랑스의 주방에서 매일 최대 1,200끼의 식사가 조리되어 자원봉사자 60명과 경기 당일 밤 주로 등장하던 푸드트럭을 통해서 APHP, 이게 파리 병원 연합이래요. 이 파리 병원 연합에 무료로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보건위기 시작 때부터 회장 알켈라이피 주도로 경기장, 차량 등 클럽의 모든 자산을 협력기관과 함께 협회에 제공했으며 4월 9일부터 매일같이 스트리트푸드의 자원봉사자들이 파르크 대 프랑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 후에 푸드트럭 4대를 이용해 APHP, 파리병원 연합 의료진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푸드트럭들이고 이 음식을 만들면 푸드트럭에서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만드시는 분들이고 음식을. 볶음밥이요? 볶음밥은 불맛이 들어가야 되는데 볶음밥인가 진짜? 궁금하네 갑자기. 근데 옷 되게 이쁘다 이거. 이렇게 또 다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요즘 보면은 파리가 이 꼬바 바이러스 이후에 대처하는 행동들이 되게 근본이 있어요. 네, 물론 그 전에 뭐 FFP 관련돼서는 뭐 따로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 상황만 보면은 파리는 그 전 세계 어느 구단에 못지않게 아주 근본 있는 정말 이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이 리딩 클럽이 맞구나. 얘네가 돈을 많이 쓰지만 그만큼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좋은 클럽입니다. 나머지 다른 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니까 논아서 생각을 해야겠죠. 다음 소식은 울버햄튼 팬들은 랄라나 영입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 울버햄튼 팬 계정은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를 원하는지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들어왔던 선수가 베르통원, 그 다음에 라이언 프레이저, 본머스죠. 에던 랄라나, 지루 이렇게 4명 중에 어떤 선수를 데리고 싶냐 울버햄튼 이 팬포럼에서 물어봤는데 많은 팬들이 당연히 랄라나지. 랄라나 그는 작은 마법사다. 이은결이다. 그 다음에 누구냐 그 작으신 분 하나 있잖아요. 마술사 중에. 아무튼 랄라나가 이 누누 감독 시스템에 잘 맞을 것 같다. 몇몇 사람들은 랄라나 영입에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랄라나는 깁스 화이트보다 경험도 훨씬 더 많고 잘하는 선수라고 말하며 울버햄튼 팬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랄라나가 누누 감독에게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뭐 울버햄튼 팬들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최현우 맞아요. 최현우.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더라. 아무튼 그 마술 얘기해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솔직히 여자한테 잘 보고 싶어가지고 마술 배워보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고등학교 때인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마술의 기본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한테 내 친구가 알려준 건 그 동전을 이 손가락 마디 사이로 뭐 어디 굴리는 게 있던데? 걔는 되게 약간 리얼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멋있었어요. 약간 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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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많이 연습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손으로 하는 거는 정말 젬병입니다. 뭐 손으로 뭐 만드는 거, 그리는 거, 뭐 하는 거는 정말로 쓰레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뜯지 말라는 거 뜯어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그 시작은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중에 그 거꾸로 돌리면 피가 모자라라고 들린다는 노래가 있었어요. 교실 리대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거를 사가지고 정말 기본이야. 카세트 테이프 사가지고 조그만 드라이버로 열어서 그 테이프만 뒤집으면 돼요. 그럼 뒤집고 그대로 넣어가지고 잠그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안 돼. 뒤집는 순간 뭐 이제 테이프가 확 떨어지면서 꼬인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두만 버렸죠. 뭐 그때 카세트 테이프가 내 기억에 맞으면 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게 한 3,500원? 뭐 이 정도? 맞나? 나도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것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손으로 하는 거는 다 안 되더라고요. 또 카카오에도 쥐어 짜야겠네. 야! 롤 하냐? 내가 말하면 대답을 하라고 대답을 여기다가 네 얘기를 맨날 이 유튜브에 이거 녹화하는데 들어가잖아. 이것도 또 잠깐 좀 놔주니까 또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개기는 거야? 뭐라 하지? 군대에서 꼰티야? 자, 이 와중에 유튜브에 있는 14명 조용히 있죠? 근데 유튜브는 좀 말을 잘하고 있었어.
자, 다음 소식은 독일 정부는 8월 말까지 대규모 이벤트를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오늘 16명의 장관들과 함께 꼬바 바이러스 대책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회의에서 대규모 인원들이 모이는 이벤트를 오는 8월까지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분데스리가가 5월 초부터 무관중으로 시즌을 재개하겠다라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던 와중에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말한 거라 이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사회를 4월 23일에 일주일 뒤겠죠? 네,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뭐 시즌이 취소된다고 봐야죠. 네. 이게 지금 어느 곳 하나 취소를 오피셜로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 보는 것도 있어요. 벨기에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벨기에 리그가 원래 우리는 시즌 종료한다. 이게 너무 위험하다. 해가지고 클럽 브루헤한테 우승 챔피언을 줬다가 갑자기 못 준다. 챔피언 뺏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리그 재개할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가지고 다시 지금 이야기 나눈다고 하니까 벨기에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유럽에서 어느 한 곳이 벨기에 먼저 나갔죠. 처음에 나가 봤는데 야 이거 좀 기다려 볼까 그냥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해가지고 다시 맞아요 줬다 뺏었어요 그냥. 그래서 어느 한 곳이 먼저 이제 나가길 기대하는데 그건 아마 빅4 리그 프랑스 빼야지. 프랑스는 뭐 거기 느낀 좀 그렇고 이 4리그 스페인 그 다음에 뭐 잉글랜드 독일 이탈리아인데 여기서 이탈리아는 사실 안 되고 왜냐면 이탈리아는 거기는 완전 심각하니까 안 되고 스페인도 사실 심각하더라고. 거기도 안 되고 독일 아니면 영국이에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분데스 아닌 프리미어리그인데 분데스가 먼저 한번 메르켈 총리가 그냥 툭 한번 던진 것 같아요. 8월달까지. 그러니까 이게 축구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모임 같은 거 누가 모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안 된다. 그냥 8월달까지 잠자코 지내자. 이렇게 먼저 아까 선제빵 한 건데 축구 쪽은 이제 우리 5월달에 무관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사를 개최한다고 하는 거죠. 4월 말에. 네. 그래서 여기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 어느 한 곳이 정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관중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정하든가 아니면 반대로 야 안 돼. 이거 리그 진행 못해. 이거 하면은 진짜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냥 이거 여기서 끝내자. 취소하자. 없던 걸로 뭐 아쉽지만 뭐 어쩌겠냐. 사람이 먼저지 하면서 이제 어느 것도 먼저 어디에 터져줘야 되는데 뭐 이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축구팬의 입장으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뭐 우리는. 쟤네도 쟤네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독일도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만약에 시즌을 끝낸다면 많은 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팀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진다. 다음 시즌. 그러니까 지금 꼬이는 게 선수들 연봉도 줘야 되지, 직원들도 줘야 되지. 근데 이제 또 들어온 돈은 없지. 그 중계 못하면 또 중계료 이제 뭐 못 받지. 하다 보니까 이 유럽들은 뭐 부자 리그건 아니면 가난한 리그건 K리그도 비슷해요. 네. 이 중계가 안 되고 하면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가장 큰데. 근데 우리는 뭐 사실 쟤네보단 덜하긴 하지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이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그쪽에서는 지금 축구 나발이고 사람 다 죽어가는데 뭔씨 그냥 못하는 거지 하면서 약간 그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다 분할되죠. 이거는 사실 축구하고는 다른데 이 기사하고 사진이 너무 어울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이스하키일 거예요. 네.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6월 말까지 재개를 하지 못한다면 리그를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6월 30일까지 정규리그 일정을 마칠 수 없다면 올 시즌을 완전히 취소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한다는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단 대표자들의 정례 회의에서 이런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단들이 6월 마지노선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6월 달까지 리그가 안 되면 취소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의 계약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며, 스카이 스포츠는 영국 정부가 꼬바 바이러스 사태를 안정시킨 뒤 경기를 재개를 권고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데다가 무관중 경기로 치러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구단들은 여전히 무관중으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라는 스탠스가 좀 더 많대요.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관중은 너무 아니다. 그렇게 시즌을 끝내려는 생각은 없나 봐요. 어쨌든 뭐 팬들을 경기장에 불러 모을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모아? 지금 영국도 심한데. 아무튼 6월달을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나 봐요. 저도 사실 진짜 솔직하게 이게 취소가 되면, 근데 리버풀 팬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싫었어요. 처음엔 너무 싫기도 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기도 했고, 그렇게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겠지. 뭐 한 2달 쉬면은 하겠지. 뭐 리그를 연기하면서 뭐 계약 그거는 뭐 유예 기간을 넣어가지고 뭐 하겠지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좀 괜찮아졌어도 다른 나라들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리버풀 팬이니까 우리 우승이 목전인데 여기서 뭐 하면은 뭐 멈추면 안 되지. 이게 사실은 처음엔 있었어요. 없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없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내가 지금 축구를 못 보고 축구를 되게 고파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진짜로 사람이 우선이지. 뭐 우승 하고 싶죠. 우승 안 하고 싶겠어? 하고 싶지. 맨날 그걸 놀림당하는데. 근데 진짜 사람이 우선이고, 여기서 안전하게 확실하게 잘 끝을 맺어야지. 생각해봐. 또 다음 시즌 만약에 하고 있는데 또 터져가지고 또 중간에 멈추고 또 이러면 나는 그게 더 짜증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선수들의 이제 몸 사이클 그 템포가 다 끊겨가지고 선수들 몸 만들려면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의 지금 뭐 시즌이 끝나는 듯한 느낌처럼 지금 이 선수들이 물론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지만 그렇게 홈트레이닝도 하루 이틀이지. 같이 모여서 조직적인 훈련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전혀 그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났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안 되겠다. 내가 뭐 우승은 정말 하고 싶지만 차라리 안전하게 다음에 그냥 뭐 그게 뭐 더 길어지던 간에 그래도 여기서 안전하게 끝을 맺고 가야지. 섣부르게 여기서 괜히 그냥 사람들 모여서 같이 축구 보고 또 하다가 터지면 일 난다. 조던님 빨리 언제 FM해요? 매수야. 정부 팬이랬지. 매수야. 쉿. FM 얘기하면 나 그 수원 찐팬데. 쉿. 조용. 지금 우리 지금 축구 뉴스 지금 즐기고 있는데. 리그 다시 시작하면 경기력 50%. 그래. 좀 안전하게 가야지. 좀 편하게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싶고, 이번 시즌 뭐 중간에 끊어지면 너무 아쉽겠지만 어떻게 막 사람 죽어나가는데 그럼 여기서 막 우승하자고 막 하자 이렇게 막 고집 부려? 그것도 아니야. 다음 소식 갈게요. 뉴캐슬이 유벤투스 감독이었던 알레그리와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이 메디아스에 따르면 뉴캐슬이 알레그리와 링크가 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무함마드 빈 살만의 투자그룹은 뉴캐슬 인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알레그리를 1순위에 두었다고 합니다. 메디아셋은 알레그리가 안식년, 근데 안식년이라는 이제 여기 번역글이 있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7년 주기로 한 1년을 쉬는 거를 말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알레그리가 밀란 때부터 유벤투스 감독을 거치면서까지 좀 그 정도 감독을 했던 것 같고, 중간에 이제 좀 약간 쉬는 타임? 그래서 안식년.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좀 멍청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안식년을 가진 뒤에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을 했으며, 무함마드 빈 살만이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알레그리는 통산 세리에 우승 6회, 코파 이탈리아 4회, 스페르코파 3회를 우승한 알레그리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맞아요.
이 마지막에 문단은 알레그리가 과거에 나 이탈리아에서만 감독할 거 아니야. 다른 나라도 가보고 싶어. 배우고 싶다. 그 나라의 뭐 특성도 보고 싶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 예전에 이 몇 년 됐어요.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고 감독할 때도 배우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토트넘하고 원래 맨 처음 접촉해봤던 건 아스날. 근데 아스날을 알레그리가 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투자에 관련된 거기에 약간 좀 확답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알레그리 막 그때 진짜 아스날이랑 약간 좀 뜨거웠었는데 안 됐고 토트넘도 그러니까 무리뉴 오기 전에 찔러는 봤지. 찔러는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리뉴보다는 최근에 그래도 성공한 감독이니까. 맨유는 모르겠네 내가. 맨유는 아무튼 런던 팀들이 좀 찔러봤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레그리 성격 특이하더라. 그리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생각보다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막 그 옛날에 나 알레그리 궁금해가지고 알레그리 전술이 좀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그 세리 한번 보는데 막 그냥 심판에게 불만 있는데 그 심판한테 뭐라 따지는 게 아니라 심판한테 막 보라고 자기 코트를 벗어서 가지고 막 흔들어요. 심판 보라고 주심 보라 나 보라고 흔들다가 안 보니까 막 으아 막 하더니 막 코트 막 집어 던지고 막 발로 차고 막 이 아저씨 성격이 좀 있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약간 좀 점잖은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이 아저씨가 좀 약간 성격이 좀 있어요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원래 좀 그런가 봐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성향이 좀 그런가 봐요. 메시에 관련된 소식은 아니고요. 스페인 라리가에 관련된 소식인데 스페인 축구협회는 꼬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시즌이 취소되는 경우 스페인은 현재 라리가 순위에 따라서 유럽 대회 진출권을 가릴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번 시즌을 마무리 짓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라리가와 UEFA는 이 방안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안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했던 지금 리그 순위대로 끝내겠다. 유럽 대항전을 결정하겠다. 4위팀을 라고 말하는 것이죠. 테바스 라리가 회장은 이달 초 라리가가 5월 말, 6월 초, 6월 말 등을 시즌 재시작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리가와 스페인 축구계의 정치 싸움을 정기적으로 벌이곤 하는데 스페인 축구협회는 현재 1위부터 4위인 베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레알 소시에다드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의 예비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5위인 헤타페, 6위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각각 유로파 리그에 진출하게 되고 6위권 밖에 있는 팀 중에 코파델라이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진출한 아틀레틱 빌바오 또한 유로파에 가게 됩니다. 빌바오 유로파에 가게 되는 이유는 소시에다드가 4위권 안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코파 결승에서 빌바오와 레알 소시에다드가 만나고 레알 소시에다드가 이겨도 이제 리그 차순위로 가기 때문에 빌바오한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빌바오 우승해도 유로파 나가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저씨 왜 안 왔어요 그동안? 저런 게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왔어요?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언제 안 왔어? 나 매일같이 왔어. 매일같이 방송한 거의. 내가 언제 안 왔어? 난 저런 게 더 기분 나쁘다니까? 내가 언제 안 왔어? 난 동물의 숲도 하고, 심지어. 오전에도 방송했었는데, 심지어. 왜 안 왔냐는 건 무슨 말이야? 정말 열심히 방송하는데, 저런 말 들을 때마다 힘이 빠져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도 제 입장 생각해보세요. 저는 물론, 중계의 덕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한 번도 인정 안 한 적이 없어. 하지만, 그래도 나도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하는데, 열심히 그 카카오에서 방송했는데, 왜 안 왔냐니. 너무하네, 진짜. 응? 아이고야. 아무튼 뭐. 마음이 아프네요. 다음 소식은 인터밀란은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인터밀란과 수닝 인터내셔널은 이 마스크 100만 장을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에 마스크 20만 장이 있어서 이탈리아 모든 지역에 분배 중에 있으며 20만 장 갖고 돼? 분배 중에 있으며 나머지 마스크는 베이징 주재 이탈리아 대사관과
협력해서 몇 주 안에 일괄 배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한국산이죠. 일본 애들 마스크 만든 꼬라지 보니까 무슨 더신을 만들었나 코뿔소처럼 막 올라가지고 막 거기도 이상하고 중국 것도 이상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야 진짜. 나 한국산이 확실히 좋아요. 포르자가 이탈리아 말로 이제 뭐 나가자, 가자 뭐 이런 거죠. 우리말로 치면 이제 뭐 가자 이런 이 정도. 그래서 뭐 많은 축구팀 팬들이 이제 뭐 많이 쓰죠. 수원도 쓰고. 자, 오늘 이제 제가 방지에 적었던 근본은 아스날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데이비드 온스테인,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기자기도 하죠. 네, 아스날 소식에 아주 빠삭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전하길 아스날은 선수단과 연봉 삭감 합의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스날은 선수단과 꼬바 바이러스 위기의 잠재적 손실을 메우기 위한 연봉 삭감에 대해서 매우 가까워졌으며, 오늘 공개된 아르테타의 결정적인 개입이 있던 후에 아스날 스쿼드의 대다수의 선수들은 한 달에 최대 12.5%의 임금 삭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이는 프리미어 리그 클럽 중에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근본 봐봐요. 또 아스날 팬들이 이럴 때, 내가 아스날 팬이라면 그래 크랭케 이 개새끼야, 네가 그렇게 돈을 안 쓰더만 이런 거는 또 어떻게든 이끌어내는구나. 그래 뭐 이것도 아끼는 거니까. 그래 뭐 우리가 축구 좀 못하면 어떠냐. 이런 거에서 솔선수범 프리미어리그 리딩 클럽, 이게 아스날이지. 네.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깎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고액 주급을 받는 건 맞는데 또 선수들마다 받는 금액도 다 다르니까. 그래서 뭐 이게 뭐 맞다 아니다를 사실 말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먼저 선수들이 인정해주고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고 구단과 직원들 그리고 팀을 위해서 이렇게 12.5%의 임금 삭감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리딩 클럽이 별거 없어요. 아니 뭐 리버풀이 1위 하고 있어서 욕 안 먹습니까? 욕 처먹는 거 똑같아요. 결국에는 좋은 이미지, 그 리그에 대한 좋은 이미지, 팀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한 거지. 그런 게 리딩 클럽이에요. 뭐 꼭 성적이 좋고 해서 그런 게 리딩 클럽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12.5% 엄청난 퍼센테이지죠. 네. 사실 뭐 5%, 3% 이렇게만 깎아도 왜 내가 그렇게 깎아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 12.5%는 정말 대단한 부분이라고, 퍼센테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에 아르테타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개입을 하게 되면서 선수들에 대한 이제 뭐 승낙을 얻어내게 되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과적으로 아스날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 여부에 따라 조정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런 말이지. 뭐 만약에 재개가 돼서 뭐 리그 순위가 우리가 뭐 아스날이 뭐 챔스 나가면 덜 깎고 뭐 이런 거겠죠. 네, 뭐 뭐 아스날 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본인들도 아마 기대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냥 선수들에게도 이제 동기부여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니들 뭐 챔스 나가도 12.5% 못 나가도 12.5%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 만약에 뭐 챔스를 나가게 되면 뭐 여기서는 12.5%지만 뭐 2.5%만 받겠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일단 이 합의가 2020년 4월달 이 주급부터 2021년 3월까지 아주 긴 시간이에요. 네. 뭐 서너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2020년 4월달부터 2021년 3월달까지니까 근 1년이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주 근본장. 이게 왜 내가 리딩 클럽이라 말했냐?
아스날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요. 다른 팀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기간도 다 이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니면 뭐 짧으면 차라리 뭐 깎는 금액이 더 높던지. 그래서 이제 아스날이 이제 이런 기준을 잡았는데, 아스날이 이런 기준을 잡은 부분을 보면은 한 달에 최대 12.5%, 그리고 이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달까지 아주 팀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이게 팀에게 도움되는 게 뭐 크랭키의 돈을 아낀다 이런 게 아니라, 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뭐 자리 보존도 될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다 같이 함께 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아스날이 참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선수들도 대단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타팀 팬이지만 존경할 만큼의 좀 멋진 부분이지 않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스날을 극찬하는 뉴스를 마지막으로 정말 아스날은 근본이다. 이런 팀이 근본이다. 역사가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본 보세요. 뭐 굳이 리버풀 얘기 안 하더라도 북런던에 거기랑 그냥 짜 다르지 않습니까? 리버풀도 에버튼하고 막 비교돼가지고 욕 많이 먹어요. 결국에는 이 라이벌 팀, 지역 연고팀, 맨유하고 맨시티는 둘 다 잘하고 있고, 네. 좀 뭐랄까, 지역 연고 라이벌들이 사고 치면 이럴 때 눈치 많이 보고 참 창피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네. 좋은 일 하는 팀 팬들은 진짜 더불어서 내가 아스날 팬인 게 자랑스럽구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행동이죠. 진짜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스날이 시작으로 뭐 다른 팀들, 이 프리미어 리그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아마 같이 이런 동참하는 분위기가 일어날 거예요. 역시 뭐든지 세계적이야. 옛날에 벵거아웃 할 때도 세계적이었잖아. 얘는 막 벵거아웃 할 때 막 남미에서 미스 남미 막 미스 아르헨티나 이런 거 뽑는데도 막 벵거아웃 판들이 막 나올 정도로 막 아스날을 뭐 한번 하면은 그냥 전 세계를 그냥 들썩들썩 하는구만 그냥. 역시 달라. 이 짤깐하게 막 거기 안에서만 막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야.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들썩들썩 그냥. 막 퀴어 축제 때도 막 벵거 아웃이 나오지 않나 막 그랬잖아 옛날에. 기억나네요. 네. 월클이지. 이러니까 월클이 리딩클럽이지.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피드백이 좋았어요. 채팅창이. 카카오만. 인터넷 방송 카카오지. 왜냐 내가 아프리카 가봤자, 유튜브 가봤자 트위치 가봤자 사람 대접도 못 받기 때문에. 우정사업 본부님 쿠키 100개 조던. 우정사 본부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조태꾸 부탁합니다.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역시 방송 플랫폼은 유튜브하고 카카오지. 트위치는 지금 3명밖에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 3명도 감사합니다. 트위치 주변에 트위치 고맙습니다. 아무튼. 네. 주변에 뭐 말해달라고 하기도 좀 창피하네. 저분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네. 그 3명을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유튜브는 렉이 너무 걸려요. 왜 렉이 걸릴까, 유튜브가? 나 유튜브 하는 게 없는데? 유튜브가 렉이 걸릴 이유, 그게 있나? 모르겠네. 카카오로 오세요, 카카오로. 네. 카카오, 쾌적한 환경, 깔끔한 방송 시스템, 다양한 PD님들이 계십니다. 쇼핑몰 광고, 라이브, 거기 나와요? 안 나오죠, 유튜브. 여기는 쇼핑몰도 막 합니다, 라이브. 카카오 톡딜인가 이런 것도 하고. 유튜브 렉은, 그리고 좀 약간 인기 있는 분은 안 걸리고 저처럼 어디 지하 핵 같은 데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는 평등합니다. 뭐 스타피디건
이제 뭐 그냥 일반 PD 분이시건 다 똑같은 네, 상황이 있죠. 2020년 수원 삼성 시즌권 N석을 구입했는데 아쉽다. 꼬바 때문에 개막 언제 하냐. 환불합니다. 옛날 그거 생각나네. 드립 생각나네. 전북 시즌권 환불합니다. 아직 안 파는데요? 그거 전설에. 네. 오랜만에 또 생각나네요. 또 시즌권 얘기하니까. 그래도 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뭐 전북 시즌권, 수원 시즌권, K리그 팬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빨리 축구를 보고 싶다라는 저런 이제 마음 자체가 존경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미. 4명 있는데 1명이 팔로우 줬어. 고마워요. 자, 유튜브 재방송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부탁 하나 하자면 재방송을 롤 같은 거 할 때 틀어놔라. 조회수 좀 나오게. 왜 라이브를 틀어놓고 롤을 하나? 롤 잘해요? 탱커요? 나 못합니다. 롤 할 줄 몰라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FM 하러 가야 돼서 빠이.